탄소 중립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며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부품 사업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2030년도 가면은 이 전기차와 관련된 친환경차가 한 6배 정도 커집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최창하 대표는 전기차 활성화 정책과 함께 촉망받는 기업의 CEO가 되었지만 사업 초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어렵죠. 사실 처음에 창업을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해가지고 이제 몇 번 쓰러지기도 하고. 힘든 시기,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결국은 뭐든지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밖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노력으로 일궈온 시간과 시대의 운까지 맞아떨어지며 미래 전기 자동차 시대를 발빠르게 맞이하고 있는 기업. 정도 경영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정직한 제품만을 개발, 생산하는 우리 지역 강소 기업을 만나봅니다.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0년 경기도 안성에서 창업을 한 기업은 생산 물량이 대폭 늘어나며 올해 초 이곳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 3월에 창업을 해서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샤시 쪽의 부품들을 생산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들이 매출액의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13년간 꾸준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며 지금의 우량 기업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특히 요즘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부품들을 제조, 생산하며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장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 일일 평균 10만 대 정도의 물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 근무는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비가 총 42대가 있고요. 그 설비의 일부는 자동화가 진행되어 있어서 지금 자동화로 생산하는 설비들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동으로 생산하는 라인은 지금 21시간 근무를 해서 지금 자동화가 13대,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반자동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손발을 맞춘 반자동 생산 라인은 하루 21시간이 가동되고 자동화 설비는 24시간 전부를 돌릴 만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정. 사업 초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분주함도 고맙기만 합니다.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2010년도인가 그때는 1년 매출이 그때 22억인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8년 정도를 매출 100억을 못 넘겼어요. 8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9년 차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면서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함은 물론 자타공인 우량 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천안의 강소 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금의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남모를 고민도 고생도 많았습니다. 변변한 기반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시작한 만큼 불철주야 바쁘게 움직이며 성실함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낸 최창하 대표. 처음에 창업을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진짜 아침 일찍 출근할 때 제 차로다가 직원분들 집에 가 태워가지고 출근하고,
또 9시 집에 갈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자잘한 일들이 있어요. 뭐 조립을 하거나 그런 걸 차에 싣고 가서 집에 가서 또 그 와이프한테 12시까지 일 시키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걸 포함해서 뭐 어려움이 많았죠. 예.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혼자서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는데요. 과로로다가 여러 번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막 양적인 성장은 되지, 품질은 높여야지, 직원들 능력은 아직 안 되지. 그러니까 혼자서 뭐 1인 다역을 또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반복되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과로가 되는 거죠. 과로해가지고 이제 몇 번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며 성장시켜온 기업. 무엇보다 모든 임직원이 함께 고생한 결과입니다. 또한 창업 전 최창하 대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도 크게 한몫했다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M&A 인수합병 그거를 한 3번, 4번인가 했는데 그런 이제 경험이 나름대로 많이 있으니까 이 회사도 이제 못하겠다고 누가 부도난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게 배경이잖아요. 다른 분들이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회사를 바로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이제 사실은 됐고요. 모두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미래 시장을 내다보는 CEO의 안목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올해 생산 계획하고 비교해 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요즘에 보면은 내연기관에 담당했던 부품 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생산되는 부품들에 대해 늘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며 무엇보다 소통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최창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도 전기차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이제 화석 연료에서 전기차로 가는 게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핵심 부품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한다는 측면에 볼 때는 굉장히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올해가 35만 대라고 그래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생산 대수 목표가. 근데 앞으로 2030년도에 7년 후에는 10배가 늘어나는 그런 시장으로 확장된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향후 배터리 수요가 현재 전기차 1000만 대 기준 455기가와트시에서 2025년 2000만 대 1500기가와트시, 2030년 5500만 대 3600기가와트시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전기차 배터리 부품 기업도 함께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희 1차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께서 몸담고 계셨던 1차사와의 관계가 지금까지 지속해온 계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차사에서 원가 경쟁력의 압박을 무수히 받았죠. 그때마다 우리 재원이 기회를 얻어서 1차사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출 부품의 제한을 받아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신축 공장을 짓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 역할에 인해서 현재의 금년도의 목표가 거의 450억 이상, 470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무서운 성장에 발맞추려면 부품도 빠르게 생산되어야 하는 만큼 과감한 투자로 자동화 생산 설비를 갖춘 기업.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빠른 도입으로 일찌감치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 설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희 그 자동차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케이스에 장착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생산하기 초기에 그 자동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그 리더스 사입, 그다음에 제품을 수출해서 검사하는 공정까지 전부 다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제품이 나오면은 그 공정을 통해서 검사 단계를 통해서 검사까지 완료해서 작업자들이 마지막에 포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생산성도 담보하고 그다음에 품질 보증, 그다음에 그 작업자를 설비에서 격리시키면서 그 작업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결국은 뭐거든요.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속적인 노력밖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품질 시스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우리 기술력이라든지 관리력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당연히 이제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자동화 설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품질 검사실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객사와의 신뢰이기 때문에 생산 제품에 대한 촘촘한 검사는 양산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밀 측정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장비는 3차원 측정기라고 이제 이 제품을 저희가 생산을 하면은 치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이곳 기업에서 사용 중인 3차원 측정기 같은 경우 정밀도가 아주 미세하여 정확한 치수 측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그 측정기 뭐 버니어 캘리퍼스라든지 이제 스틸자 그런 걸로 하면은 치수가 뭐 10분의 1 그 정도까지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이 3차원 측정기로 하면은 이제 1000분의 1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되는 제품이 사출 제품인 만큼 수분 함수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공정은 저희 그 사출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사출 원재료에 대한 그 수분 함수율이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매 로트 작업 시작하기 전에 설비별 또는 재료별로 그 치료를 채출해서 수분 함유율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정은 그 작업 시작할 때 초물, 중물, 종물에 대해서 중량을 체크를 해서 중량이 규격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시 라인을 재세팅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출 제품이 있어 중량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중량이 초과할 경우엔 제품에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중량이 초과되면은 사출에 대한 조건이 압이 너무 과하거나 해서 이런 그 버가 생긴다든가 그 파팅되는 부위에 버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또한 요 이제 사출 재료의 수분율이 함수율이 규격보다 높게 되면은 이런 그 표면에 그 가스 자국에 의해서 그 뿌옇게 해서 외관 불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재료에 대한 수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 개시할 때 그 수분율을 체크를 하고 규격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작업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면과 품질 테스트를 통해 불량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일단 금형이 병리되면 호환된 경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장점은 이제 버가 없어지면서 품질이 향상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품질 문제가 요 그 부분의 게이트 부분이 돌출 이면보다 돌출이 돼서 그 품질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품의 마무리 상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매끄럽게 떨어지지 않고 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요번에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위를 좀 더 게이트 버, 이 부위가 지금 이 제품의 가장 큰 그 우리 난제인데 사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미세한 변형으로 발생되는 버를 수작업을 통해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제품이 완성됩니다. 자동차 배터리 부품으로서 미세한 버도 문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를 없애는 작업, 수작업, 작업자가 한 사람씩 다 그 칼을 잡고 그 버를 제거하는 작업이 굉장히 그 더디고 아주 성가십니다. 추가로 인원이 투입되니까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버가 일자 없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매 순간 고민하는 기업.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및 기존 제품을 보완하는 작업. 무엇보다 금형의 특성을 알고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금형에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금형 개발에 따른 그 금형 특성과 그 제품의 특성을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단독 제품이 아니고 다른 부품과 연계해서 조립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사출하면서 나오는 불량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불량이라고 반응을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이것도 저희 자체도 이제 많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정밀한 기술이 필요해진 자동차 배터리 부품.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한 차이도 용납할 수 없기에 완벽한 제품 개발을 위해 늘 고민하는 기업. 고객사에서 저희가 이제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 설계해 주시는 분들은 그 설계 관점만 두고 진행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 부품의 특성이나 또 금형 제작을 하면서 거기에는 특성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문제가 없는 그 양산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어떤 개발 일을 할 때는 이거를 정말 구현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객사와 의논을 해야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금형팀, 생산팀, 품질팀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거래처인 고객사는 물론 내부 직원들끼리도 항상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꾸준히 성장해가는 기업. 무엇보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꼼꼼한 관리와 촘촘한 품질 테스트로 신뢰를 쌓아가는 기업. 언제나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과감한 투자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2030년도 가면은 이 전기차와 관련된 친환경차가 한 6배 정도 커집니다. 다만 준비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라도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천천히 가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 같이 더불어 가면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면성실함으로 만들어온 시간들, 오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계속됐기에 차세대 먹거리,
전기차 시장에 문제없이 대응하며 마치 기다려왔듯 발빠른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적극적인 기술 개발로 앞으로 다가올 자동차 시장의 부품 사업을 이끌며 국내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